어디로 가느냐? 수능 특강 2027학년도 대비 페이지 7쪽에 4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따로 풀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한 번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이계실반 그 순서로 문제 푸는 거 같이 좀 배워봅시다. 가보자. 먼저 문제 2회입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중에서 fa 더하기 fb가 4가 아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먼저 문제 2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 조건 파악합니다. 조건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거, 목표 파악하는 게 문제 2의 단계야. 이 조건 있죠?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 다음 가보자. 자, 두 번째 계획을 세울 거야. 일단 계획은요. 이 문제를 처음 푸는 친구들은 계획을 세워야지. 근데 여러 번 푼 친구들은 어디서 꺼내 쓰는 거냐면 암기되어 있는 이전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아마 갈 거야. 근데 그게 아니다는 전제하에 조금 갈게. 일단 암기된 이전 지식 꺼내 쓰시면 됩니다. 있으시면요. 일단 이걸 떠올려 봐야지. 내가 이런 거 푼 적이 있나? 비슷하게 풀었네? 그럼 그거 바로 갖다 쓰는 거야. 그게 괜찮은 풀이면.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리지널하게 어떻게 출발하냐면, 자,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냐면 모든 문제 다 해당돼. 이 문제를 내가 직접 풀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직 또는 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문제 상황에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구한다? 문제를 푼다라는 뜻은 FA 더하기 FB가 4가 아닌 케이스들을 쭉 나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케이스를 직접적으로 쭉 나열해서 더해주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해서 조금 길 수 있는데 쌤 이렇게 안 풀어?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조금 추가적인 살을 조금 붙이고 있어.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계실반. 이게 4가 아닌 경우는 문제를 보면 함수값은 1, 2, 3이잖아? 그러면 1, 2, 3을 더했을 때 1하고 1 더하면 2 이런 케이스도, 그러니까 반대로 해줘야지. 2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FA 더하기 FB가, 이거는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지금 안 써도 돼. 뭐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 2랑 2 더하면 4인데 여기 조건 위배하니까 빼고, 그 다음 2랑 3 더하면 5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6. 요런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직접 구상해서 이것들의 합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직접 하는 방법이야. 직접이야, 이거는. 직접. 좀 이해됐나요? 직접? 그냥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그냥 케이스 쭉 나열해서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 간접적인 방법도 좀 보여줄게. 간접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개수를 구하는 거지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조건 없이 그냥 전체 개수. 전체 개수는 그냥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함수의 전체 개수입니다. 여기서 뭘 뺐냐? 이걸 만족하려면 맞아, 반대. 여사건이야. fa 더하기 fb가 4인 함수의 개수.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이런 기호가. 다시. 이거는 조건 없는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여기 위에 사건을 뒤집은 겁니다. 한마디로 두 함수값의 합이 4가 되는 함수의 개수야. 그걸 빼면 이거랑 같아져. 됐죠? 이게 간접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직접 할지 간접적으로. 아까 직접적으로 계산할 때 케이스가 4개가 나왔는데
근데 쌤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 일단 4개 이상이 나왔어. 그 다음 여기서 케이스 세보자. 오! 깜짝이야. 일단 전체는 사실 암기되어 있는 지식을 쓰면 조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는. 그 다음 얘인데 이게 케이스 하나잖아.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물론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좀 나뉘어질 수 있지만 조금 더 나는 간단하게 느꼈어, 순간. 그래서 직접 풀겠습니다. 아니, 반대. 간접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채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판단이 안 되면 모르겠다. 아무거나 해야지. 문제 풀다 보면 감이 좀 잡힙니다. 삽질을 조금 하시다 보면요. 간접적인 게 더 빠르겠다. 직접적인 게 더 빠르겠다. 됐죠? 간접적인 건 채택하면서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 자, 전체 먼저 구할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5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 3개. 일단 정답은 3의 5제곱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 얘네가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면 1, 2,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야. 1, 2, 3. C도 1, 2, 3. D도 1, 2, 3. E도 1, 2, 3. 고배법칙 처리하면 3의 5제곱으로 해도 되고 중복 순열 개념으로 가도 돼. 일단 3의 5제곱이야. 됐어. 구했고요. 그 다음 요 케이스 생각해보자. 두 개의 합이 4인 경우, 그러니까 이 함수값들은 공역의 값이야. 케이스 바로 나누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 쓰려면요, 각 케이스가 중복이 되면 안 돼. 뭐 중요해? 중복되지 않는데 모든 경우 케이스를 다 세워줄 거야. 자, 가보자. FA가 1인 경우, 그러면 그치, 3, 1, 3. FB는 3. 그다음 FA가 2인 경우 2, 그다음 3,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A랑 B와 관련된 요 케이스는 3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나머지 원소들도 넣어줘야 돼. 얘네는 조건이 없어. 그냥 Y 1, 2, 3 아무데나 가면 돼. 그럼 각각, 그치? 3개 갈 수 있으니까 이 3가지 경우에 나머지 C, D, E가 가는 경우의 수 3의 세제곱. 됐죠? 빼겠습니다. 요렇게 빼는 거죠. 뺀다. 끝까지 정답 내겠습니다. 3의 4제곱으로 묶으면 3 빼기 2 곱하기 3의 4제곱 하면 그치? 다시 3의 4제곱으로 묶으면 2 곱하기 3의 4제곱입니다. 81 곱하기 2 162 정답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반성. 쌤 사실 여기서 반성을 좀 했어. 계산할 때 조금 오류가 좀 작동했었거든, 쌤 머릿속에. 그래서 좀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맞는가? 아니면 여기서도 케이스 나눌 때도 쌤은 생각했어. 혹시 빠진 거 없나? 특히 이런 거 빠뜨릴 수 있거든? 2가 가능한데 이런 거 빠뜨리는 친구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반성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답 문제 풀고 나서의 반성. 이 문제 구조를 보면 이 문제 구조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야. 크게. 이때 이 함수는 그냥 아무런 조건 안 붙은 기본 함수. 그 다음 살짝 조건이 붙으면 어떤 함수가 있냐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전에 1대1 함수. 여기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으면 또는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입니다. 이 기본적인 3가지 함수 유형에 대해서는 정의역, 치역,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개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유형화되어 있는 여러 서적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요거 썼어. 그 다음 특정한 요런 조건이 붙었을 때 우리 오늘 배운 거는 직접 풀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풀 수 있는데 그때 상황을 돌리는 거.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언급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반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암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푸는 거 암기예요. 이 문제만 풀어서 이거 암기하라가 아니고요. 비슷한 유형을 차차차차 풀어내면서 함수의 개수 관련된 거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느냐? 페이지 9쪽에 6번. 또 가겠습니다. 이계 실반 문제 이해. 도로망 있다. 자, 오른쪽 도로망. 자, 문제 이해할 때 그림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도 보셔야 됩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문제 이해 끝. 끄적끄적 해보자. 숨어진 조건이 있을 수 있어.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직접 해보는 거지. 경로의 모양은 달라지나 공통적인 차이점은 여기 중간 지점을 지나갑니다. 이 빨간색 점을. 이런 거는 약간 숨어있는 조건입니다. 문제 많이 푼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 교차점 여기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야. 됐죠? 하나 더. 지금 문제 2에서 해야 하는 작업은요. 숨어진 조건이 있으면 숨겨진 조건, 숨어진, 히든. 당연히 조건 파악하는 건 맞는데 감추어진 조건들이 있어.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 파악 못하면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건 지금 너무 당연했지만 또 뒤에 가서 보자. 됐어. 그 다음 경우에서 두 번째 계획 풀었습니다. 이런 문제. 최단거리 있죠? 저는 암기했어요. 가디순, 조합, 직접 세기. 가봅시다. 그럼 바로 그냥 계획 때리는 거야. A부터 먼저 이 빨간 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 전 조합으로 할게요. 3C2. 이에 따라서 이 빨간 데에서 빨간 점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 이건 세 개를 돌려야 되는데 직접, 간접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 그냥 직접을 선택할 거고요. 직접 세겠습니다. 많지가 않아. 나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다시 전체적으로 보자. 여기서 여기 갈 때 한 번에 안 세고 먼저 A에서 빨간 점, 그 다음 빨간 점에서 B까지 가는 길의 개수 세고 두 개 곱할 겁니다. 요런 전체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파악을 하는 거야. 가보자. 그러면 빨간 점에서 B까지 갈 때 격자점에다가 개수 세겠습니다. 1, 1, 1, 1 됐죠? 그 다음 요렇게니까 2, 그 다음 3, 3, 6, 3, 9 다 됐다. 그래서 빨간 점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9입니다. 여기서 또 멈춰서 이걸 정답으로 내시면 안 되고 이거 두 개 곱하셔야 됩니다. 3 곱하기 9, 27. 빠뜨린 게 없나? 요런 걸 이제 좀 중간중간 사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7입니다. 반성합시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방법이 정말 많아요. 가디순 해도 되고 조합을 해도 되고 그리고 직접 셀 때도 지금 반성이야.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기서부터 끌어서 올라가셔도 됩니다. 직접 셀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1, 1, 1 2, 3. 그럼 여기가 3, 3, 3, 3 이런 식으로 끌어올라가서 여기 계산되면 아마 나올 거야. 해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요거는 좀 다룹시다. 여기 빨간 점에서 B로 갈 때 쌤은 지금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야. 자, 간접으로 한번 돌려보자. 간접으로 돌린다는 거는 빨간 점에서 B까지 가는 상황을 전체에서 저걸 만족하지 않는 거를 빼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지나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지 않는 거냐면 그 점을 찾아줘야 돼.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야, 여기. 이 빨간 점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에서 그리다 보면 알아. 만약에 여기를 지나게 여기 허점이라고 해볼까? 이 허점을 지나게 되면 문제가 생겨. 거기만 안 지나면 돼. 그래서 저 상황은 여기서
여기 지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자, 전체는요. 이거지? 조합 쓰겠습니다. 5C2 10 빼기 이 허점 지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 1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여기 부분만 찾았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 방법에선 이렇게 안 썼지만 다른 문제 풀 때 이게 더 빠를 때도 있거든. 지나지 않는 점을 좀 찾아서 전체에서 그 부분을 빼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은 27이야. 반성 끝났습니다. 쌤은 이렇게 반성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또 다른 반성이 있을 거라고 믿어.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10쪽. 페이지 10쪽, 11쪽에서는 2, 7, 8번 문제 풀 겁니다. 먼저 2번부터 같이 보자. 이게 실반. 문제 2에 그림. 자, 그림 나오면 무조건 그림 보는 거야. 원모양 탁자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다. 와, 이런 거 있잖아. 그림에 잘 나타나져 있으면 밑줄을 그릴 필요가 없어. 조건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데 그림에 있으면 밑줄 안 그어도 돼. 그림만 봐. 1학년 학생 1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이 원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앉겠다 그 뜻입니다. 중요한 게 나왔네.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게 조건이네. 않는 경우의 수. 이 문제 상황을 다시 보면 6명을 여기다가 배치하는데 같은 학년 학생끼리는 안 앉게 하는 거야. 그렇죠? 문제 2에 밑줄도 그었고 그림도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같은 학년이 같은 게 1명, 2명, 3명이 있다. 걔네는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문제 이해는 됐나요, 여러분? 됐죠?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 계획. 마찬가지야. 직접 풀지, 간접적으로 풀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직접적으로 풀면 이 문제 상황을 구성하는 거를 한 명 한 명씩 배치하면서 직접 구성해주면서 개수 세는 겁니다. 만약에 간접적으로 푼다? 뒤집는 거지. 이 조건 없는 그냥 전체 5팩토리얼에서 이걸 뒤집으면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걸 빼주면 됩니다. 근데 그 생각만 해봐. 같은 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 조금 몇 개 케이스 세보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삽질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직접 풀 겁니다. 직접 풀 거고요. 직접 풀 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번에 다 앉힐 생각하지 말고 순서를 주는 겁니다. 경우의 수 구할 때는. 순서 주는 것도 방법이야. 계획 세울 때. 이 경우의 수 문제는 한 번에 앉힐 생각하지 말고 순서를 주는 겁니다. 순서를 주고 고배법칙 써 가는 겁니다. 순서를 근데 잘 줘야 돼. 자, 총 6명 앉힐 건데, 자, 조건 이제 넣어야 돼. 같은 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데, 이거에 유리한 순서 구성은요, 1학년 1명보다는 3학년 학생 3명이 좀 더 많으니까 얘네를 일단 조금 떨어뜨리면 좀 경우의 수가 좀 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학생 수 많은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안 치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굿. 가보자. 자, 얘네 먼저. 그냥 이게 순서가 되는 거야. 따로 여기 다 표현 안 할게. 자, 먼저 앉히자. 자, 먼저 자리부터 좀 만들어 놓게. 만약에 3학년 중에 한 명이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한 명은 한 칸 띄어서 앉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앉아야 돼. 됐나요? 자, 3학년 3명. 와,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 벌써 지금 케이스가 줄었어. 3학년 3명이 앉을 때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자리만 좀 잡아놓은 거야. 여기 3학년 누가 앉을지는 몰라. 무조건 이 케이스. 무조건 이 케이스. 보라색 여기 앉혀야 돼. 자, 이제 앉힙시다.
이거 나머지 자리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의자 3개인 원탁에 3명 앉히는 이제 원순열 꺼내 쓰는 거지. 이거 원순열 맞잖아. 지금 현재는 3학년 자리지만 구분된 자리는 아니야. 구분된 자리는 아닌데 세 자리에 서로 다른 3명을 배열. 근데 원 모양이잖아. 2팩토리얼. 됐죠? 원순열 개념 꺼냈습니다. 원순열.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아니죠. 그 다음 3학년 배치 끝. 근데 중요한 게 있지. 이렇게 한번 배치되면서 이제 나머지 자리는 다 구분됩니다. 여기는 다 이제 구분된 자리가 됐어. 예를 들어 3학년 앉았는데 여기 3A가 앉고 여기 3B가 앉고 3C가 앉았어. 구분이 다 된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저 세 자리는요. 요 세 자리를 이야기해. 이 구분된 세 자리에 2학년 학생 2명, 1학년 1명 앉혀야 되는데 사실 어디에 앉든 그 사이사이에 3학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데나 앉아도 돼. 3명이. 이제 뭐 여기 조건을 고려를 딱히 안 해도 된다고. 이미 구분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3명을 구분된 세 자리에 앉히는 방법? 순열 3팩토리얼. 그래서 공교롭게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앉혀도 되는 상황이 됐어. 앉히는 방법 3팩토리얼. 됐다. 3이 6, 2, 12. 그래서 정답은 12이다. 반성합시다. 난 첫 번째 다시 한번 구조를 잡아줄게. 이거 원순열 문제야. 물론 원순열을 안 풀 수도 있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계획 세울 때 특히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세트를 한 번에 다 안 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한 번에 다 때려 박으려고 하지 말고 순서를 주는 겁니다. 순서를 줄 때 조건이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학생이 있는 3학년을 좀 먼저 넣어줬어. 3학년 넣어주고 2학년 넣어주고 그에 따라서 1학년 넣어주자. 이렇게 갔습니다. 고배 법칙으로 처리했고요. 이거는 지금 문제의 구조를 본 반성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반성합시다. 1학년을 먼저 안 치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1학년 안 치고 2학년 안 치고 3학년 안 치고. 개인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됐고요. 1학년 뭐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답은 똑같이. 그러한 방법도 해봐야 왜 321 순으로 앉는 게 더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알아. 그리고 그렇게 느낀 친구들은 다음 문제 풀 때 이거 3학년 많은 학생부터 채워서 넣어야 돼. 이렇게 간다. 그래서 그런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도 한번 안 쳐봐. 그거는 그렇게 그냥 전 던지고 가겠습니다. 반성.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쪽 7번. 문제 2해. 숫자 1, 2, 3, 4, 5, 5. 읽으면서도 5가 같은 게 있네.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7장이네. 일렬로 나열. 순열인가? 1과 2가 적힌 카드가 조건 여기서부터 나왔네요. 3이 적힌 카드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야. 나열 문제고. 요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왼쪽에 있다라는 거를 요렇게 조금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말은 좀 안 되지만 우리가 문제를 읽을 때 문제 상황을 좀 간결하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호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야. 아무튼 저는 저렇게 했어요. 저 수학적인 바른 말은 아니에요. 됐다. 문제 이해 끝. 계획. 직접 할지 간접적으로 할지. 만약에 간접적으로 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1하고 2가 적힌 카드가 3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굳이 그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간접적으로
구한다는 거 일단 전체를 구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무조건 하나는 더 구해야 돼. 전체. 그래서 직접적으로 갈 거야. 가보자. 계획 꺼내 쓰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요. 이거 유형화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엔게임 카드를 나열하는데 규칙이 있어. 무슨 규칙이 있냐?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순서. 카드 나열 또는 뭐 서로 다른 거 나열하는데 순서. 여기서 어떤 순서가 있냐면 1하고 2가 3 왼쪽에 있다는 거야. 그 순서와 관련된 것들을 같은 걸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나열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배치시켜줄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유형화된 문제야. 좀 꺼내 쓸게. 이전 지식에서 없으면 지금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요런 문제는요. 지금 이 순서와 관련 있는 카드가 1, 2, 3입니다. 얘네를 1, 2, 3 일단 같은 걸로 봐. 그리고 나열해. 나열하는 방법의 수 가디순 7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일단 나열했어. 만약에 나열이 됐는데 이렇게 나열됐다고 해봐. 4, 5, 5, 5. 여기 안에 요런 게 있을 거야. 하나가 4 빨간색, 5 빨간색, 5 빨간색, 5. 이게 다는 아니지. 여기에 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1, 2, 3을 부여를 해야 돼. 1, 2, 3을 이제 어디다 부여해? 요 빨간색들한테 부여를 해야 돼. 자, 부여하겠습니다. 3은 어디로 갈 수 있냐? 가장 마지막 빨간색 동그라미로 가야 됩니다.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그 다음 1하고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부터 한번 보내볼까? 여기 3이 갔기 때문에 2는 남은 빨간색 두 개로 가야 돼. 두 가지. 그 다음 1은 한 가지. 그래서 2팩토리얼 가지수만큼 1, 2, 3이 자, 같은 걸로 처리한 빨간색 동그라미에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처리한 거야. 계산 7, 6, 5, 4 방법이 없다. 해야 돼.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2팩 하겠습니다. 3팩 3팩 나누고 3팩 6 계산하면 28, 5, 2, 10, 280. 따라서 정답은 4번. 반성합시다. 일단 첫 번째, 이 문제 구조에 대한 반성. 문제는요, 서로 다른 게 아니구나. 같은 게 있을 수 있네. 그냥 n개를 일단 나열을 해. 나열하는데 거기 같은 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n개를 나열을 하는데 순서가 조금 결정되는 경우입니다. 순서. 여기서는 1번과 2번이 3번보다 왼쪽에 있다. 그게 순서거든. 그럼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이야. 이제 요 방법을 암기해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순서랑 관련된 친구들을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같은 걸로. 그리고 일단 나열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 같은 거에 넣어주는 거야. 이게 약간 재구성한 거야. 상황을 조금 바꿔가지고. 됐나요? 요거 응용 버전 정말 많습니다. 네, 유형화된 문제집에서 요거랑 비슷한 것들을 풀면서 가디순에 아마 나올 거야. 풀면서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좌표 평면 위의 점 P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규칙 두 개가 있네. 동전, 한 번, 앞면이 나오면 이런 거 중요한 조건이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 한 개 동전, 한 번, 뒷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다. 이 규칙대로 점 P를 7번 이동시킬 때 7번 이동시킨다는 건 동전을 7번 일단 던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약간 숨어있는 느낌의 조건입니다.
원점에 있던 점 P가 원점에서 3,8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의 수? 뭔 뜻이야? 얘들아, 이거 문제 이해 안 되면 이 상황을 조금 구성을 해서 직접 세보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 문제 상황이 한글로만 되어 있고 막 숫자로만 처리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게. 이런 게 문제 이해하는 방법이야. 아까도 얘기했는데 문제 이해할 때 그림이 필요하면은 그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본인만 딱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3,8이면 여기야. 그럼 여기 가려면 이 규칙대로 가면 이것도 중요하지.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고요. 얘는 위로 두 칸입니다. 조금 더 길어. 얘네들이 적절히 조합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는 거야. 자, 가보자. 하나 만들어보자. 7번. 하나, 둘, 셋. 오른쪽 3칸 위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갔네. 요런 게 하나의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지. 먼저 위로 4번 가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3번. 요런 것도 있어.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거 최단거리 문제야. 최단거리. 그랬을 때 여기 사이에 이제 격자점. 나는 안 그려도 사실 바로 풀 수 있어.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 근데 그림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그려줄게. 지금 필요한 거는 오른쪽으로 3번 가야 돼. 그다음 위로 2칸씩 4번 가야 돼. 한마디로 이 원점에서 3,8까지 가는 경로의 개수입니다. 최단거리로 생각하면 계산하면 7, C, 3입니다. 너무 점프했나? 이제 계산할게. 7, 6, 5인데 나누기 3팩이니까 6 빼주고 7, 5, 35. 나 이렇게 됐어요. 다시 혹시나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을 위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때 다시 문제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 그럼 이동할 때 7번 이동시킨다는 거야. 1번, 2번, 3번. 이거 조건 쓴 거야. 앞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 뒤, 앞, 뒤. 이게 하나의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최단거리 문제에서 봤을 때 오른쪽 3번, 위로 4번이 이렇게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 되게 많잖아. 거꾸로 가네. 이 경우는 뒤, 앞, 뒤,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동전에서는. 이게 지금 동치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직접 세면서 파악하면서 문제 조건하고 맞물리게 하는데 구조를 보면 어찌됐든 최단거리 문제고 조합으로 처리하면 7C3이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7C3. 이거 자체가 그냥 반성입니다. 됐나요? 구조를 봤을 때 이 문제는 필사적으로 최단거리 문제를 주사위와 X축 방향, Y축 방향 1, 2 조금 간격을 벌리면서 숨기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나에겐 숨겨질 수 없었다. 저는 최단거리라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오늘 한 거 복습 뭐 했어? 오늘 문제 풀었지. 근데 문제를 푸는 거 아니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야.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를 다루고 싶긴 한데 오늘은 못 다뤄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개실반 순서로 본인 거에 적용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수업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다시